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CDS 프리미엄은 우리가 매체에서 자주 접하는 경제 지표의 하나이다. 하니까 그럼 어때더라? 경제 지표라는 상위 범주의 하나가 바로 CDS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경제 지표가 있고요. 경제를 알려주는 표야. 그리고 이것의 하위 범주가 CDS 프리미엄이래. CDS 프리미엄. 체크. 됐습니까? 이렇게 첫 번째 문장 썼어. 자, 이 지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신용위험과 신용파산 스와프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신용위험이 뭔지를 알아야 된대요. 두 번째, CDS, 신용파산 스와프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됐습니까? 이게 1문단 전제 끝이야. 그러면 너네 머릿속에 어떻게 전제가 남아야 돼? CDS, 프리미엄을 알기 위해서 신용위험과 CDS를 설명해 주겠구나. 됐습니까? 이렇게 다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 이제 이 정도 풀었으니까 애들 알겠죠? 너네 여기서 신용위험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 다음에 CDS 아는 사람 없죠? 그 다음에 CDS 프리미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이때 내가 얘기했지 얘들아,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면 설명을 준다고요. 항상 수능은 너네가 모르는 개념 주고 이해시키고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간다. 알겠어? 가봅자.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며 그 가격은 채권이 매매되는 채권 시장에서 결정된다니까. 두 번째 뭐가 나왔어? 채권의 정의가 나왔어요. 자, 뭐래 얘들아? 목적은 자금 조달이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와 누가 발행한대? 여기 있는 기업이나 정부가 발행한다. 됐어? 그리고 그 가격은 어때? 채권 시장에서 결정된다. 여기까지 얘들아 밑줄 쳐넣으세요. 그 다음에 자, 채권의 발행자는 정해진 날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이를 다시 매도하거나 이자를 받아 수익을 얻는다. 그래서 수익을 얻는데요. 그런데 채권 투자에는 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인 신용 위험이 수반된다. 까지 끊으세요. 그러더라, 쌤이 얘기한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채권부터 여기에 수반된다까지 묻고 써놔. 암기라고.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얘들아? 채권의 정의가 됩니다. 암기하세요. 알겠죠? 앞으로 나오는 모든 채권 지문에서 이 정의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암기 놓으면 너네가 경제할 때 훨씬 편합니다. 채권은 무조건 뭐가 돼? 암기가 돼야 돼. 하나씩 좀 설명할게. 첫 번째, 원래 얘들아 여기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채권 발행인이 하나 더 있어. 누가 있어? 개인. 그래서 국채, 나라에서 발행하는 거, 회사채, 회사에서 발행하는 거, 그 다음에 사채를 해서 개인이 발행돼 있는데 개인 발행은 문제로 될 수가 없고 경제에서 넌 생각해봐 얘들아, 개인이 막 1조, 2조 이렇게 발행하는 건 드물겠죠. 없기도 하고 그래서 안 나와. 그래서 회사랑 나라만 얘기했고요. 두 번째, 만약에 내가 자금 조달 위해서 이렇게 국채 발행했단 말이야. 나라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사면 달달이 그 사람한테 원금에 대한 이자를 주고요. 마지막 날에 원금 플러스 이자를 줘야 돼. 요거는 고등학교 2학년 채권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나온 거야. 됐어? 근데 문제가 신용위험이 수반된다고 얘기했는데 너네 회사가 뭘 맞을 수 있어 얘들아? 어려워서 부도 맞을 수 있지.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근데 학생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생님, 나라도 부도가 나나 했는데 우리나라도 얘들아 실제로 부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IMF 시절에서 너네 태어나기도 전에 부도가 나가지고 실제로 어려운 적이 있으니까 국가도 뭐 한다더라? 채권의 신용 위험이 같이 따라갑니다. 됐어? 여기까지 채권의 정의. 그래서 신용 위험이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겠죠. 신용 위험은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 됐습니까? 여기까지. 요렇게 정리가 돼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에 따라 각국은 채권의 신용 위험을 평가해 신용 등급으로 공시하는 신용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니까 이것도 어때? 수단과 목적이죠? 신용평가 제도를 통해서. 이게 수단이고요. 얘 목적은 투자자 보호래.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우리나라의 신용평가 제도에서는 원화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한 채권 가운데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최상급인 채권에 AAA라는 최고 신용 등급이 부여된다니까 가장 높은 등급은 트리플 A래요. AAA. 됐죠? 그 외에 채권은 신용 위험이 커지는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부도가 난 채권에는 D라는 최저 신용 등급이 주어진다니까 만약에 어때더라? D로 가면 부도 나서 아예 끝난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자, 그 외에 채권은 신용 위험이 커지는 수에 따라 AA, A, BBB, BB 등 점차 낮아지는 등급 범주로 평가된다니까 트리플 A보다 낮은 게 더블 A고요. 그 다음에 낮은 게 A고 그 다음에 BBB. 됐죠? 이런 식으로 간대. 너네 머릿속에 어때더라? 어쨌든 가장 알파벳 높은 A가 제일 높은 겁니다. 알겠죠? 자, 이들 각 등급 범주 내에서도 신용 위험의 상대적인 크고 작음에 따라 각각 마이너스나 플러스를 붙이거나 하여 각 범주가 잘 생각해야 돼. 세 단계의 신용 등급으로 세분되는 경우가 있다니까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세 단계가 된대. 그럼 얘들아, 뭐야? 플러스가 있는 건 됐고 마이너스 있는 건 됐죠. 그러면 하나는 뭘까? 세 단계니까. 그렇지. 여기 어때더라? 또 숨어있는 너네 생각. 아무것도 없는 게 또 있겠죠. 됐어? 그래서 가장 높은 등급 범주는 AAA 플러스. 그 다음에 AAA. 그 밑에가 AAA 마이너스. 이렇게 너네한테 이해하라고 준 거예요. 세 범주로 나누라고 얘기했잖아. 됐어요? 여기까지. 자, 채권의 신용 등급은 신용 위험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한 가운데 신용 위험이 커지면 채권 시장에서 해당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니까 이거 어때더라? 비대관계죠? 신용 위험이 반비례입니다. 신용 위험이 커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대. 신용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됐습니까? 요렇게 정리. 그럼 어때더라? AAA 플러스는 어때? 신용 위험이 거의 없죠? 그럼 얘는 어때? 채권 가격이 매우 높겠네. 그래서 나라에서 얘들 어때? 미국이 채권 가격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드록바의 나라 코티 디부아르 이런 나라는 어때더라?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걔네는 채권 가격이 싸.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 다음에 한번 보여줄게요. 어쨌든 그 지문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신용위험이 커질수록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알겠죠? 역시 그리고 스트라이커는 호돈신이지 알겠죠? 요거는 나중에 쌤이 수능 끝나고 피파란 이런 것이다. 한번 보여줄게요. 세 번째 문단. CDS는 채권 투자자들 신용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파생금융 상품이다 하니까 여기서 정의 나왔죠? 신용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파생금융 상품이 CDS래요. 파생은 뭐였더라? 옆으로 퍼져나온 상품이니까 메인의 상품은 아닙니다. 옆으로 퍼져나온 잔가지 같은 상품을 얘기해. CDS 거래는 보장 매입자와 보장 매도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니까 누가 있어야 돼? 보장 매입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장 매도자가 있어야 된대. 됐습니까? 요렇게 있대. 이 둘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보장이란 신용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뜻한다. 보장 매도자는 보장 매입자가 보유한 채권에서 부도가 나면 이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니까 누가? 여기 있는 보장 매도자가 보장 매입자의 채권에서 부도가 나면 손실을 보장해 준대. 그래서 손실을 보상. 얘가 보상해 주는 겁니다.
CDS 거래를 통해 채권의 신용 위험은 보장 매입자로부터 보장 매도자로 이전된다. 자, 이 얘기 보자 얘들아. 원래 신용 위험 보장 매입자가 지가 산 채권의 위험은 지가 감수해야 되죠. 근데 여기 있는 보장 매도자가 보상해 주니까 신용 위험을 누가 갖는다고요? 여기 있는 보장 매도자가 갖고 간다. 이 얘기야. CDS 거래에서 신용 위험의 이전이 일어난 대상 자산을 기초 자산이라고 한다. 까지 됐죠? 여기까지 끝. 그 다음에 가령했어. 자, 중요한 거. 예시 나오죠? 예시를 얘들아 왜 주냐면 위에 있는 주장이나 원칙을 뭐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 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예시를 파악하면서 여기 있는 두 가지 사례를 이해해야 된다고. 알겠어? 가보자. 자, 은행갑은 기업 의리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면서 그것의 신용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험회사 병과 CDS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까지 끊으세요. 자, 그럼 중요한 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은행갑이 뭐 했어 얘들아? 여기 있는 의뢰 채권을 샀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병과 CDS 프리미엄 계약을 맺었으니까 보장 매입자가 누가 됩니까? 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을이 있는데 을은 얘들아 뭐 하는 사람일까? 채권을 만든 사람이니까 채권 발행자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보장 매도자는 어때더라? 이것을 감수해주는 사람이니까 얘가 뭐가 된다? 병이 되겠죠. 너네 머릿속에 갑과 병이 여기 있는 매입자, 매도자라는 사람과 똑같다는 게 위에 거랑 연결돼야 돼. 오케이? 예시를 통해서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때 기초자산은 을이 발행한 채권이다. 보장 매도자는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보장 매입자로부터 일정의 보험료를 받는데 이것에 잘 봐야 된다. 요율이야. 그러니까 비율이 CDS 프리미엄이다. 됐죠? 그래서 누가 여기 있는 보장 매입자가 보장 매도자한테 보험료를 낸대요. 그리고 이것의 요율이 CDS 프리미엄. 됐습니까? 생각해봐 얘들아. 매도자가 미쳤니? 공짜로 얘를 왜 보상해줘? 얘도 받는 게 있으니까 해주는데 보험료를 받고요. 만약에 부도가 나면 채권에 얘가 보상해주구나. 이렇게 위에 거를 여기서 연결해야 돼. 이거 없이는 힘들어. 알겠죠? 그리고 평가원 만든 교수님들도 다 알아. 너네가 완벽히 원칙만 가지고 이해 못하니까 예시를 준다고. 예시는 위에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겠지? 그리고 중요한 예시는 시험에 그대로 나옵니다. 알겠죠? 자, CDS 프리미엄은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이나 보장 매도자의 유사시 지급 능력과 같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 많이 했어 얘들아. 여러 요인인데 여러 요인 안 나오죠? 앞에 두 가지만 체크하면 돼. 첫 번째,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 두 번째, 보장 매도자의 유사시 지급 능력이 CDS 프리미엄을 결정한대. 그래서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야? 여기 있는 보장 매도자의 유사시 지급 능력. 됐죠? 요게 뭘 결정한다? 이것이 원인이고요. 얘가 CDS 프리미엄을 결정합니다. 요렇게. 됐어? 나머지 여러 요인은 안 나와. 수능은 요인 알려준 것만 나오지 등 이런 건 안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이 크면 CDS 프리미엄도 크다니까 자 나오죠. 신용 위험이 클수록 어때? 비례관계죠. 모두 크되 프리미엄도 커진대. 이거 무슨 얘기 얘들아? 채권이 부도날 위험이 많으니까 얘를 갖는 순간 어때더라? 당연히 보험료를 많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편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보장 매입자는 유사시 손실보다 확실히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큰 CDS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는 경향이 있다 하니까 이건 뭐 얘들아? 지급 능력이 우수하면 우수할수록 CDS 프리미엄을 지급하니까 여기서 나오죠. 지급 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프리미엄도 커진다.
됐죠? 요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 자, 만약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이 있다면 그 신용등급으로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니까. 그럼 어때 얘들아? 채권의 신용등급 가지고 뭘 판단하는데? 여기 있는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을 판단하는데. 채권의 신용등급. 됐죠? 이건 뭐냐면 얘들아, 어떤 거 이렇게 이해되냐면 너네 잘 생각해봐. 삼성화재가 있고 또 하나 더 자그마한 보험회사가 있어. 너네 만약에 보험을 타야 되는데 누가 더 당연히 지급력이 크겠니? 삼성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큰 기업이 없죠. 너네 얼마 전에 삼성이 어때? 기업 가치 1,000조가 넘었어. 그러면 삼성화재에서 보장 능력이 더 크겠지. 그러면 실제로 얘들아 삼성화재의 보험료가 다른 보험료보다 훨씬 비쌉니다. 이유는 얘네는 지급 능력이 매우 우수하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알 수 있어. 자, 이에 따라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높으면 CDS 프리미엄은 크다니까 또 나오죠 얘들아. 같이 연결. 신용 등급이 크면 클수록 프리미엄이 크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리. 됐어? 너네한테 중요한 거 전제 똑같지 얘들아. 첫 번째 신용 위험을 알려줬어. 부도날 수 있는 위험이고요. CDS는 보험료율입니다. 그리고 CDS 프리미엄이 크다는 얘기는 두 가지 조건이 있죠.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이 클수록 또 하나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프리미엄율이 커진다. 끝. 짧고 간단하지만 너네한테 중요한 걸 딱딱 알려줬고 이 지문 가져온 이유를 이제 이해됐어 얘들아? 뭐가 중요하다? 채권에 대한 정의는 반드시 암기하세요. 알겠죠? 또 나와. 내가 저번에 얘들아 재화와 서비스 얘기했잖아. 재화 서비스 바로 이전 시간에 바로 써먹잖아. 오케이? 재화 서비스 같이 단어가 중요한 거 얘들아 암기해 놓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미리 얘기하는데 공부하는데 암기가 필요 없다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들아 공부는 암기부터 시작하는 거야. 너네 여기서 엄마 아빠 뜻 알고 이해한 사람 있어? 없죠. 엄마 아빠 계속 얘기하면서 아 엄마라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쳐다보는구나. 아빠라고 하니까 저 남자 아저씨가 나를 쳐다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엄마 아빠를 뭐 한 거더라? 깨닫는 거지. 암기 없이 깨닫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오케이? 다만 독서는 암기 부분이 조금 적을 뿐이지 필요한 건 암기하고 가야 돼. 그게 도구적 방법이던 단어던 배경지식이던. 알겠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문제 갈게.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1. 정부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한다. 자, 자금 조달이 채권의 목적이죠? 1번은 지워집니다. 2번, 채권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커지면 신용 위험은 커진다는데 자, 채권 발행자는 어때? 채권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급 능력이 커지는 얘기는 어때? 회사가 안정적이고 좋다는 얘기인데 갑자기 신용 위험이 왜 커지겠어? 작아져야 되겠죠? 답 몇 번? 2번이 답이 됩니다. 3번, 신용평가 제도는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다. 그렇죠? 누구 보호 얘들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죠. 3번은 맞고요. 4번,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어떤 채권의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 해당 채권의 가격은 하락한다. 자, 신용 등급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어때더라? 이걸 바꿔 써야 되죠? 신용 위험이 커진다는 거랑 같은 의미야. 어때? 수능 선지는 위에 있는 지문에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를 쓴다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너네가 바꿔야죠. 신용 등급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신용 위험이 커졌다고 바꾸세요. 내가 이런 거 너네한테 분석하라는 얘기야. 기출 풀 때 알겠지? 5번. 채권 발행자는 일정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지만 채권에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위험이 수반된다. 아, 잘 만들었죠? 이게 바로 무슨 위험이야? 신용 위험. 오케이? 부도라고 하던지. 어쨌든 위에 있는 지문의 내용, 단어를 그대로 써야 돼. 신용 위험 써놓으세요. 내가 너네한테 원하는 저기 선지 판단 이제 이해됐어 얘들아? 이렇게 위에 있는 지문의 의미로 바꿔놓으란 얘기야. 이게 연습이 돼야지만 선지의 근거가 명확해져. 알겠지? 자, 12번 갈게요. A의 기억부터 딕스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우리는 어때더라? 파악 다 해놨으니까 바로 문제 들어갈 수 있잖아. 갑니다. 1번. 기억은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는다. 자, 얘들아. 생각해봐. 은행이 기초자산이 없으면 어떻게 채권을 사? 말 자체가 안 되죠? 1번은 지워집니다. 2번. 기억은 기초자산의 부도가 나면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자, 기억이 보상하는 게 아니죠. 누가 보상해? 여기 있는 디귿, 병이 보상해야 됩니다. 2번도 지워져.
3번, 니은은 신용 위험을 기피하는 채권 투자자이다 했는데 니은은 어때? 채권을 발행한 발행자입니다. 3번도 지워져. 4번, 디귿은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보장 매도자이다. 어때? 명확하죠? 병이고요. 보장 매도자. 답 몇 번? 4번. 빨리 지울 수 있다고. 지문만 정확히 파악하면. 5번, 디귿은 기초자산의 부동산에만 이득을 본다. 이것 얘들아 약간의 추론인데 잘 보자. 얘가 보험료를 받는 애인데 만약에 손실보상해주면 손해겠죠. 얘 입장에서 어때더라? 여기 있는 얘가 가진 채권이 부도가 안 나고 신용위험이 없는 게 이득입니다. 알겠죠? 답은 그래서 4번. 자, 13번 문제죠. 오답률이 굉장히 많았고요. 문제가 의외로 까다로웠어. 아마 오답률 1위가 몇 번인지 알겠지들아? 4번입니다. 가볼게. 보기에 가부터 마중 CDS 프리미엄이 밑줄 두 번째로 큰 것. 대놓고 평권에서 두 번째로 큰 거 찾으려 했어. 그러면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로 큰 걸 찾아야 돼. 됐어요? 가보자. 자, 보기 윗글에 리을과 미음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CDS 거래 가부터 말을 비교하여 CDS 프리미엄의 크기의 순서를 매길 수 있다. 단 기초 자산의 발행자와 보장 매도자나 한국 기업이며 가부터 마에 지된 조건의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니까 이것만 가지고 문제 풀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여기 있는 리을과 미음은 뭘 얘기한다?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 그 다음에 보장 매도자의 지급력이니까 요 두 개 가지고 위에 있는 보기를 판단하래. 가보자. 자, CDS 거래 가나 다라 마고요. 기초 자산의 신용급이 삐삐뿔, 삐삐뿔, 삐삐삐 마이너스, 삐삐삐 마이너스, 삐삐삐 마이너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더라. 여기 있는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프리미엄이 커지니까 여기는 삐삐삐 마이너스가 더 위험한 거야? 삐삐 플러스가 위험한 거야? 그렇지. 여기는 어때더라? 삐삐 플러스가 위험한 거야. 됐어? 그러면 여기 있는 가, 나가, 다라, 마보다 뭐가 높다? 프리미엄 유율이 높다. 하나 체크 써놔. 가, 나가, 프리미엄 유율이 높다. 기초자산의 신용등 옆에 써놓으세요. 됐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보장 매도자의 발행 채권의 시험금인데 가는 어때더라? AAA야. 그러면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크면 클수록 프리미엄이 큰데 채권의 신용등으로 판단했으니까 AAA가 가장 높은 겁니다. 그럼 얘가 프리미엄률이 제일 높은 거죠. 그러면 가가 첫 번째로 높은 프리미엄률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얘들아 AA 마이너스 갖고 있는 게 두 개죠. 나하고 라중인데 나 라중에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어때? 삐삐삐 마이너스라는 기초자산의 신용등급보다 삐삐 플러스가 더 낮기 때문에 얘가 프리미엄률이 두 번째로 높은 겁니다. 답 몇 번? 2번이 답이 됩니다. 됐어? 앞에 거 한번 구분하고요. 뒤에 거를 구분하고. 그래서 이 두 개 가지고 근거를 찾으라.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있는 14번 문제인데 마치 이건 아니라 뭐와 유사합니까? 법지문의 보기지문과 매우 유사하죠. 근데 너네가 날짜를 지나면서 기준 잡아가야 돼. 자, 가봅시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보기. X사가 2015년 12월 31일에 이자와 원금의 지급이 완료되는 채권 BX를 2011년 1월 1일에 발행했다니까 X가 발행했대. 됐죠? 그 다음에 발행 즉시 BX 전량을 매입한 Y는 BX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CDS 계약을 Z와 체결하고 보장 매입자가 되었다. 자, 보자 얘들아. 그러면 채권 발행자가 뭘로 봐야 돼? 여기 있는 X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전량 매입한 게 누구야? Y죠. Y가 보장 매입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매도자는 누가 된다? 여기 있는 Z가 됩니다. 됐어요? 요렇게 너네가 갑을병처럼 보장 매입자, 보장 매도자, 채권 발행자를 구분해놔야 돼. 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넘어갈게. 자, 계약당 체결 당시 BX의 신용등급은 A-,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등급은 AAA였다니까. 자, 여기서 BX의 신용등급은 A-래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Z가 발행한 신용등급은 AA니까 요렇게 놨다. 이게 뭐가 되더라? 시작의 기준이야.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2011년 9월 17일 X의 재무 상황 악화로 BX 신용 위험에 대한 우려가 발생했다니까. 자, 11년 9월 17일.
얘는 지금 봐줘 얘들아. BX의 재무상 악화로 BX의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발생했으니까 어쨌든 A-보다는 뭐가 된다 얘들아? 낮은 등급이 되겠지. 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갑니다. 2012년 12월 30일. 자 이제 12월 30일이래. 12년. 자, 12월 30일 X의 지급 능력이 2011년 8월 시점보다 개선되었다니까 여기서 어때더라? X의 지급 능력이 개선됐으니까 다시 뭐가 된다더라? 올라갔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자 2013년 9월에 나니까 자 이제 13년 9월 2013년 9월에는 Z가 발행한 채권의 시행급이 AA 플러스로 변경됐으니까 AA 플러스가 되면서 프리미엄 요율은 낮아진 거야 얘들아. 얘는 뭐야? 보장 매도자니까 얘의 지급 능력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프리미엄률이 낮아진 거라고요. 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갑니다. 자 2013년 10월 2일 BX의 CDS 프리미엄은 100B니까 지금 10월 2일 13년 10월 2일에는 총해서 100bp래. 됐죠? 요렇게 날짜별로만 너네가 문장별로 체크해 놓으면 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번. 2011년 1월에 BX에 대한 CDS 계약으로 X가 신용위험을 부담하게 되겠는데, 자, 신용위험은 누가 부담한다? Z가 부담하는 겁니다. 됐어요? 1번 지워져. 2번. 2011년 11월에는 BX의 신용등급이 A-보다 높았겠는데 2011년 11월이니까 어때더라? 지금 여기 12년 12월과 11년 9월의 사이니까 A-보다 무조건 낮았겠죠? 그래서 2번도 지워집니다. 3번. 2013년 1월에는 BX의 신용 위험으로 Z가 손실 입을 가능성이 2011년 10월보다 작아졌겠는데 자 13년 1월이니까 어때더라? 여기 있는 12년 12월에 이미 올라갔죠? 그러니까 Z가 얘가 신용 위험이 작아졌으니까 손실 입을 확률은 당연히 적어진 게 맞겠죠. 답 몇 번? 3번이 답이 됩니다. 4번. 자, 2013년 3월에는 BX에 대한 CDS 프리미엄이 100bp보다 작았겠군 했는데 13년 3월이면 어때더라? 요거를 넘어간 건데 여기서 현재 100bp니까 이거보다 작은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 이거보다는 커져야 되겠죠? 이것도 틀렸습니다. 5번. 13년 4월에 BX의 신용급이 BB-보다 낮았겠군 했는데 자 13년 4월은 어때더라? 12년 12월에 올라갔죠.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보다 올라갔으니까 BB-는 어때? 커야 되겠죠? 이거는 추론이니까 답은 3번이 됩니다. 됐어요? 여기 좀 어려웠어. 그 다음에 15번. 문맥상 AM이가 가장 가까운 의미에 쓰인 거. 자 A가 어때더라? 숫자가 뭐가 떨어진 거죠? 가격이니까 이거는 숫자가 떨어진 거니까 기온이 떨어졌다. 답 몇 번? 1번이 답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넘어갈게요.